자, 팩트 폭격하는 아제트입니다. 자꾸 요즘 팩트 폭격하는 영상 올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건 댓글로 되게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려워져서 지금까지 공부법으로는 안 된다. 29회까지, 28회까지 하고 29회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안 된다. 유형도 많이 바뀌었고 문제 유형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안 된다. 지금까지 공부 방법으로는 안 된대요. 너는 28회 시험이었으니까 이 방법이 통한 거지 29회부터는 안 통해요. 네가 말하는 공부법은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제가 말하는 공부 방법대로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공부 방법하고요. 학원에서 얘기하는 공부법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자,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어, 학원에서는 매년 바뀐다. 작년하고 같은 공부방법으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학원은 안 바뀝니다. 학원은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올해든 똑같이 기초, 기본, 심화 과정하고 뒤에 문제풀이 4달 동안 열심히 시켜서 문제풀이요. 자, 문제가 바뀌어가지고 문제 형식이 바뀌어가지고 기존하고 바뀌어서 예전하고 문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기출문제 자꾸 풀라고 해요? 기출문제 똑같이 풀라고 하고 기출문제 꼬아서 만든 문제 가지고 또 모의고사 풀고 그거 자꾸 반복해가지고 문제 유형 익히게 하고 그 이후 형식대로 안 나온다면서 안 나온다면서 왜 그걸로 공부시키냐고요. 자, 유튜브 제가 올린 댓글 제가 작년 3월 5월 요때쯤에 한 두세 개 정도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몇 개 안 되는 영상을 올렸지만 그 제 유튜브 댓글 보면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1차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해서 1차 합격했는데 2차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공부법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건데 자 제가 작년에는 2차 과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올해는 2차 과목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작년하고 달라져야 된다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학원이거든요. 근데 정작 학원은 많이 안 바뀌어요. 한번 작년 수업하고 올해 수업하고 들어보세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내용상 조금 다르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게 문제풀이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죠. 문제풀이 많이 하지 말라고. 문제 많이 풀어볼 필요 없다고 하죠. 기초가 튼튼해서 기본만 확실하게 잘 돼 있으면요. 어떤 문제, 어떤 유형으로 나와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10번, 20번 반복해서 풀게 만들고 나서는 그 유형대로 안 나와서 문제 유형이 바뀌었네, 어려워졌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자,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야, 올해는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학원 모의고사에서 뭐 90점 받던 사람도 실제 시험은 60점 겨우 넘겼다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 시험이 어려웠다는 걸 어필하고 싶은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8회 때 시험 칠 때요. 제가 마지막 9월 말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얼마 나왔냐면요. 한 65점, 평균은 65점 정도 나왔습니다. 실제 시험은 84점, 85점 정도 나왔어요. 20점 정도 올라간 거죠. 왜 올라갔냐면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봐야 돼요. 왜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그렇게 안 좋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학원에서 내주는 그 문제를 거의 안 풀었어요. 그게 모의고사에서 학원이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기출 문제 조금 변형시켜서 내거나 냈던 문제 또 내거나 그렇게 냅니다. 내다 보니까 문제풀이를 계속 학원에서 보여주는 문제풀이를 계속 풀다 보면요. 실제 모의고사를 쳤을 때 그 앞에 봤던 문제들이 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문제풀이 강의 열심히 듣고 문제풀이 많이 보고 문제 열심히 풀어보고 한 사람들은 모의고사 성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득점이 나오죠. 왜냐면 계속 봤던 문제들이니까 봤던 내용들 그리고 학원 강사들이 모의고사 문제 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걸 그 전에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들 중심으로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고 나서 그 모의고사 문제를 푸니까 당연히 모의고사 점수 높게 나오죠. 저는 그런 과정을 안 거쳤으니까 모의고사 점수는 낮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정작 본 시험으로 가면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모의고사 그런 거 상관없다니까요. 저는 기본을 중심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해서 기본기를 충분히 쌓고 그 다음에 본 시험 가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제시하는 공부 방법은 9월 말에 최고의 피크의 그 공부부가 되는 게 아니고 10월 말에 딱 시험 칠 때 그때 완성을 시키는 형태로
공부법이 짜여져 있어요. 아슬아슬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9월 말에는 당연히 성적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본 시험에서는 폭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하고 달라야 된다, 공부법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제 공부법은 작년하고 다른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작년 공부법,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작년, 재작년, 3년 전의 그 공부법하고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공부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하면은 떨어진다, 내가 하는 방법은 안 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일단 한의사고 당연히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죠. 야, 씨, 니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니까 그 방법으로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방법 안 된다. 그러니까 니는 인강으로 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학원 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니는 제가 저보고 니는 문제 안 풀고 그래도 되지만 우리는 문제 안 풀면 안 된다. 나는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문제 풀련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맞아요. 저는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돈 버는 걸로 생각해 보죠. 자, 돈 되게 잘 벌고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투자 방법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렇게 투자 방법이 있어요. 요런 투자 방법, 돈 많이 버는 투자 방법이죠. 투자 방법이 있고요. 돈 없고 돈 많이 못 버는 사람이 쓰는 투자 방법이 있다고 쳐요.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자, 돈 잘 버는 사람이 쓰는 투자 방법을 배워가지고요. 내 것으로 만들고 나도 부자가 될 생각을 해야지. 맨날 하는 게, 야, 쟤는 부자니까 저렇게 돈 잘 벌고 저렇게 되는 거지.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돼. 나는 그냥 이대로 할래. 하면서 계속 하고 앉아 있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 못 됩니다. 기껏 해봐야 뭐 로또 사고 앉아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자,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쓰는 공부법하고요.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쓰는 공부법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공부법일 것 같아요? 자꾸 이거 팩트 폭력해서 죄송하지만 공부법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고 하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바꾸세요.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하던 공부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 공부 방법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좋은 공부법, 진짜 좋은 투자 방법. 지금까지 내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하면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어떤 투자 방법을 쓰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꾸 때려서. 자, 지금까지 팩트로 때리는 아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때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한 번만 더 때릴게요. 딱 한 대만 더 때리겠습니다.